중등부 설명회인데요.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현재 중학생인 아이들한테 먼저 질문을 했어요. 어떤 거부터 질문을 했냐면 정말 눈높이를 맞춰서 본인 학교 급식이 맛있니부터 물어봤어요. 맛있다는 학교 있고 같은 학교라도 그치? 정우는 스테이크가 맛있다 그랬나? 우리 강명 아닌가? 학교는 어떠니? 근데 이거 아이들의 포인트에 중요한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국영수 중에서 어떤 게 어렵니? 너네 학교는 선생님이 잘해주니?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시는 것 같니? 이게 아이들의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아이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되게 우리 잘 봐주는 것 같아요도 있고 우리 학교 시험이 쉬워요도 있고 어려워도 있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학교인데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도 있고 1학년이냐 2학년이냐에 따라 대답도 달라요. 같은 1학년인데도 우리 학교 선생님은 저를 이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저를 이뻐하지 않는데요. 대답을 제가 쫙 애들한테 묻는 걸 보고 근데 사실 더 물을 겁니다. 제가 이게 한번 쉬는 시간에 그냥 장난처럼 해봤는데 대답을 보고 아 정말 다르더라고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몇 개월 뒤에. 그럼 수행평가에 대해서 너희 학교는 어떻니? 그리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네 학교 말고 다른 학교 시험은 어떻대? 하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이 부정확한 것도 있지만 정확한 것도 많더라고요. 너네 학교 시험 쉬워? 라고 물었을 때 자기네 학교 시험 되게 어렵대요. 모두가. 그런데 그럼 너희 학교 빼고 다른 학교 시험 어때? 이랬더니 얘네가 대답하는 게 우리 학교를 빼라 그랬더니 명일 중에 어려워요. 우리 학교 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영 중에 어렵대요. 고덕 중에 어렵대요. 배제가 어렵대요. 어디서 많이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어디가 어렵대요. 그럼 이유는 뭐래? 라고 쓰라 그랬더니 상일중은 여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어렵대요. 이렇게 쓴 애도 있고 가지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겨울방학에는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니 했더니 그때 쓴 경우는 엄마한테 들은 내용들이 다 녹여져 있어요. 겨울방학은 제가 한 얘기도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겨울방학은 성적 향상을 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래요. 그래서 쓴 내용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모두가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데 중학생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필평가 중요하고 수행평가 중요합니다. 지필평가는 시험지죠. 라떼는 얘기 조금 할게요. 저 때는 진짜 수행평가보다는 지필평가가 훨씬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어들을 우리 학생들 알아야 됩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나는 이 단어를 모른다 하는 분 손. 우리 학생들 중에. 모르겠어, 지호야. 그럴 수 있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주원이와 지호 중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하는 건 상대평가. 90점 이상은 다 A야? 그러면 절대평가. 그냥 10명 중에 1명만 A야? 그러면 상대평가. 90점 이상은 싹 다 A 줄 거야? 그러면 절대평가. 이해돼? 10명 중에 2명만 A 줄 거야? 그러면 상대평가. 너네가 다 90점 이상이면 다 A 줄 거야. 근데 한 명만 90점 넘었어? 그럼 한 명만 A야. 80점 이상은 다 B야. 니네가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럼 다 B가 되는 거야. 요게 절대평가. 상대평가인 과목도 있고 절대평가인 과목도 있고. 고등학교 가서 영어는 절대평가야. 수능에서. 그러면 어느 점수만 넘으면 다 A일 수도 있는 게 수능 영어. 조금 더 크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단어는 일단 알아야겠네요. 원점수는 뭘까요? 여기서 중위는 알아야 될 수. 아유는 아니야? 원점수? 원래 점수. 그럼 아까 내가 그랬잖아. 절대평가. 90점 이상은 다 A야. 원래 점수가 원점수. 그러면 90점 이상은 모두 A야. 그러면 90점인 애가 A인 애가 있고 99점이 A가 있고 그치? 90점 A와 99점 A는 같아요? 달라요? 다를걸? 대학에서 볼 때 90점인 A를 뽑을까? 99점 A를 뽑을까? 좋은 학교일수록 99점 A를 뽑으려고 서로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면 원점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할 것 같아.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야. 90점만 넘으면 모두가 A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높을수록 좋겠지.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A 학생과 B 학생 얘기를 할게요. 눈이 너무 아프지만 살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필평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 문제. 얘는 시험만 열심히 공부하는 애야. 중간고사 만점 받았어. A 학생과 B 학생을 비교를 했는데 일부러 좀 과장해서 일부러 드라마틱하게 내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거 실제적인 아이예요. 얘는 자 이거 봐봐. 중간고사 100점 맞았어. 기말고사 100점 맞았어. 일부러 이렇게 내가 이런 애를 뽑아왔어. B 학생 볼게. 중간고사 78점.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뭐 100점보단 별로야, 그지? 기말고사 얘는 100점 맞았는데 얘는 100점 만점에 95점. 그래도 열심히 했네. 78점보단 올렸네. 그죠? 근데 얘는 봐봐.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나는 공부는 시험은 난 열심히 보는데 독후감 이런 거는 난 열심히 안 해. 라고 생각하네요. 우리 엄마가 시험만 잘 보면 된댔어. 독후감, 시쓰기, 독서, 신문 만들기, 발표하기 이딴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시험만 열심히 공부할래. 라는 생각을 가지네요. 그래서 독후감 열심히 안 해. 76점 받았어. 시쓰기 그런 거 안 해. 우리 엄마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쓴댔어. 혹시 그런 말씀 하진 않죠? 라떼는 우리 엄마는 진짜 한참 전 얘기입니다. 우리 엄마 때. 우리 엄마가 제가 체육을 안 잘할 때 우리 엄마가 그럼 공부 못한 애들이 잘하고 그럴 때 그렇게 잘못도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미술을 좀 안 잘했어요. 지금도 미술을 굉장히 못합니다. 근데 저를 위로하는 방식이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 못해도 돼. 우리 엄마는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진짜 다 잘해야 됩니다. 좀 더 힘들 수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진짜 시도 막 얘는 안 했어. 열심히 시 안 써. 독서, 신문 이런 거 그딴 거 안 해. 발표 나 안 해. 공부만 했어. 그래서 얘는 막 다 이런 걸 성실하지도 않게 했나 봐. 그래서 합계가 88.6점이 나왔어. 80점 때는 B를 받았어. 평균을 쫙 냈더니 89, 막 이런 82점, 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 학생은 88.6점이 나왔어. B예요. 근데 얘는 봐. 이제 지필평가라 그러죠. 시험지를 보는 거는, 얘는 첫 시험 78점 나오고 95점이 나왔어. 두 번째는 좀 더 잘했네. 근데 얘는 수행평가, 이런 거 수행평가를 열심히 했어. 100점 받고, 시쓰기 100점 받고, 독서신문 요건 조금 90점 받았어. 발표하기 100점 했어. 소위 말하는 시험은 조금 못했는데 나머지 학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취도 A 받았어. 결론은 누가 더 이게 진짜 고등학교였으면 얘가 대학을 더 잘 가네.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요즘의 방법이면 공평하고 안 공평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소위 수행평가라는 거 있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완전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아직도 자 여기 중학생들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대충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버드 브레인이 이번에는 좀 더 열심히 해줄 거예요. 수행평가 도와줄게 하는 거 가져와 라고 얘기를 그렇게 공지를 하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수행평가가 뭐예요? 우리 학교가 수행평가 저 뭔지 몰라요. 수행평가 가져와봐 이러면 가정통신문 가져와 이러면 가져오는 애가 없습니다. 여학생이 있을 때만 가져오지. 그럼 제가 이제 고덕중은 여학생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가져오는데 정말로 가정통신문을 안 가져옵니다. 원장이 그렇게 가져오라고 소리쳐 외치는데도. 학부모님께는 가져다 주나요? 가 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봐도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중등부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못 잤어? 이러면 어제 못 잤대요. 왜? 또 어제 못 자면 다행입니다. 밤새고 했다는 소리니까. 오늘 학원을 늦게 옵니다. 왜? 교무실에 있었대요. 왜? 수행평가를 못해서 교무실에 불려가서 했대요. 혹시 그런 학생 우린 없나요? 교무실에서 수행평가 못해서 교무실에 붙잡혀서 했대요. 거기까지 가면 진짜 큰일 난 겁니다. 그렇죠. 밤새고 하면 그나마 난데 밤새고 한 수행평가가 절대로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죠?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배우는 과목이 중학교 가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한 분의 담임 선생님에서 교과목의 선생님들이
달라집니다. 알림장 없습니다. 우리 중등부가 초등학교 5학년 요맘때부터 중등부예요. 가끔 이런 학부모님 계십니다. 학원 숙제가 뭔지 몰라서 적어주세요. 안 적어줍니다, 일부러. 왜냐면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왜냐면 교과목이 다른데 알림장이 없는데 중학교 가서 과목 선생님들이 다른데 이거 트레이닝 해야지. 이걸 적어주는 걸 버릇하면 학교에서는 정말 더 정글입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 해야 되고 뭐 OMR 카드 쓰는 건 이런 건 기본으로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직접 챙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아이를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트레이닝을 시키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건 조금 더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고 생활기록부. 자, 출석, 인정, 결석. 학교를 가는 거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엄마도 잠깐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요? 눈을 딱 떴는데 8시 40분입니다. 우리 아이도 늦게 일어났고 엄마도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애는 화가 납니다. 아니 엄마 왜 안 깨워줬어? 야야 그냥 선생님한테 전화할게. 그냥 오늘 그냥 빠질까? 이렇게 됩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는 그렇게 점수가 안 들어가고 막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이게 대학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고1, 우리 애는 특목고 안 갈 거라서 중학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가 아닙니다. 왜냐면 고등학교의 축소판이 중학교이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라 중학교 가서도 이런 걸 연습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기. 그죠? 일찍 일어나서 눈 뜨면 이 닦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가고 시간에 맞추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숙제를 하고 이게 초등학교 때 잘한 애가 중학교 때 잘하고 중학교 때 한 애가 고등학교 때 하고 이런 게 고등학교 때 평가돼서 대학교에선 그거를 다 본다고 합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3 문법반에 지금 중3 문법반 듣는 애가 있죠. 엊그제 한 소리입니다.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찍 와야 된다고. 늦게 오네 치고 그냥 학교 생활만 할 거면 늦게 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직장 생활, 그치, 엊그제 내가 얘기했지, 정우야, 그치? 직장 생활을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한다. 늦게 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이 중학생 애들한테 붙잡고 얘기를 했어. 살아보니 직장에 늦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거다. 우리 선생님들 뜨끔하라고 한 소리 아닙니다. 이게 제가 고용주가 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희 아빠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근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 20대 때, 대학교 때 그렇게 근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근태 얘기를 많이 하시나 이랬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20대 때 저희 아빠가 이제 부장급이시고 그럴 나이인데 그때 저희 아빠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대학교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근태 얘기를 하지? 지겹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합니다.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일찍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왜냐?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면 안 들릴 나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연구 결과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요 나이, 지금 어머니 아버님이 데려오신 지금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이 자녀들이 엄마의 목소리가 제일 듣기 싫을 나이래요. 연구 결과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목소리라고 지금 딱 그럴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키워줘야 되는 나이가 딱 이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를 남인 제가 키우거나 옆집 아줌마가 키우거나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키우거나 그럴 나이라고 해서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여튼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이게 떼볼 수 있으면 원래 올해 거는 못 떼고 작년 거는 떼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보는 자녀와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써주는 게 달라요. 안 좋은 얘기 별로 안 씁니다. 안 좋은 얘기는 안 쓰는데 없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글을 보면 우리의 개선해야 될 점이 보일 겁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저는 이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경력 중요하죠. 적극적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서지 않는 게 미덕인 시대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적극적일수록 이게 미덕인 시대인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반장이나 이런 거 리더십 너무 중요한 시대라 할 수 있으면 조금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너무 중요한 시대라서요.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얘기할게요. 학생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학교 부서활동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수련회 갈 수 있으면 보내셔야죠. 아유 가면 고생해요. 원장님 저 안 갈래요. 수학여행 안 가기도 하는데 특별히 뭐 꼭 약을 먹어야 되거나 병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저는 단체 생활도 지금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죠? 물론 집 떠나면 고생이고 가면 불편해서 저 안 가요 이러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야 됩니다. 고생도 해봐야죠. 그래야 집밥이 맛있는 것도 알고 집이 따뜻한 것도 알고 엄마 품이 좋은 것도 나가봐야 아는 거라 보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도 해보고 그래야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이렇게 하는 거. 저 생활기록부 관련된 하나 얘기 조금 할게요. 새 학년이 됩니다. 그쵸? 자, 저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예비 중1 학부모님들 한테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아이 특목고 보낼까요? 예비 중1 어머니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공부를 조금 한다 할수록.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물론 답이 너무 달라요. 그죠? 제 대답을, 이게 전문가마다 대답이 정말 다릅니다. 제 대답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세요? 저 대답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아이는 특목고 보낼 겁니다라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학부모님이 그렇게 질문하면 원장님 그러다가 우리 애가 못해서 창피한 일 벌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아니면 말고죠. 중3 때. 아니면 빼면 되죠. 근데 중1 때부터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두면 담임 선생님도 사람이라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학교에 온 이상 우리 학교는 무조건 입결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 그 특목고를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특목고를 준비하는 아이라고 얘기를 해두면 선생님은 얘에 대해 글을 잘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머릿속에 얘 특목고 가래야? 근데 특목고 갈 때는 진짜 생활기록부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줄이라도 이쁘게 말을 쓰지 좋게 쓰면 좋게 쓰지 나쁘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1학기 때 얘 특목고 가래요 라는 그 꼬리가 2학년 담임한테도 3학년 담임한테도 따라갈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해놓고 또 하나 우리 아이한테도 넌 특목고 갈 거야. 행동 똑바로 해. 각 과목 선생님한테 눈밖에 나지 마. 라고 얘기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이는 원래 부모의 말을 듣고 큽니다. 그래서 나 특목고 갈 애야? 그래? 엄마가 나보고 특목고 가래래요. 그러면 학교에서 원래 아이들은 장난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장난 2번 칠까 1번 치게 되고 맞아 우리 엄마가 나 학교에서 선생님 눈밖에 나지 말라 그랬지. 난 특목고 갈 거니까. 예를 들어입니다. 2번 장난치고 1번 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조금 더 행동도 더 달라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더 그죠? 다르게 커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럼 동아리 활동도 이왕이면 더 좋은 거 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새 학기입니다. 동아리 활동 얘기할게요. 이게 사람이 너무 실리에 따라 움직이면 좀 그렇지만 동아리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떤 동아리가 좋을까요? 이왕이면 그냥 우리 좀 얕게 얌체처럼 살아보자고요. 보통 여학생들은 말 안 해도 얌체처럼 자랍니다. 어떤 동아리가 좋을까요? 나는 외고에 가고 싶어요. 난 외국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영자신문 동아리 이런 거 좋지 않을까요? 영어 독서 동아리. 그쵸? 스포츠 동아리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대요. 남학생이 많은 학교는. 그래서 그런 건 다른 엄마한테 추천하십시오. 그 집에 배구부 들으려 그래. 그리고 우리 애는 영자신문 동아리 들게 하십시오. 영자신문 동아리, 토론 동아리 막 이런 거. 정말 특목고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애한테 코칭을 하십시오. 야, 월 초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과학 동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얌체처럼 정말로 그 뜻이 있다면 배구 좋아요. 저도 배드민턴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 배드민턴 동아리 저도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얕게 하면 좋습니다. 진로 동아리. 이 진로 있잖아요.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묻잖아요. 너 뭐 되고 싶어? 하면
완전 꼬맹이들은 말 잘합니다. 저 경찰이요. 여기서 완전 꼬맹이는 3살, 4살, 5살을 말합니다. 제가 진짜 어린애가 있거든요. 아주 늦게 아이를 낳아서 정말 어린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고 싶어를 잘 묻거든요. 아주 어린애가 있어요. 뭐 되고 싶냐 그랬더니 티라노사우루스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진짜 어젯밤에 물었어요. 뭐 되고 싶어 그랬더니 티라노사우루스가 될 거래요. 뭐 그런 애도 제가 키웁니다. 집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런 애도.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애들한테 뭐 되고 싶어 하면 잘 말을 안 해요. 왜 말 안 해? 이러면 바뀔 거라서 말을 안 한대요. 아니면 왜냐면 머리가 컸으니까 저한테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뀔까봐 말을 안 한대요. 근데 바뀌면 어때요? 그걸 계속 부모님이 자극을 하든지, 근데 이제 사춘기가 조금 어느 정도 오면 말하는 게 귀찮아요. 엄마가 그런 걸 묻는 거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이렇게도 돌려보고 참 눈치 보여요. 그죠? 이게 자식을 키우는 게 이렇게 눈치 보면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원래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자식 키우는 게. 저도 뭐 닥칠 일이라 하는데 그래도 계속 물어줘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진로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진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들, 아버님들 생각한 진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게 그대로 가는 경우가 모두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약간 연애하듯이, 썸 타듯이. 아니,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그 배우자와 딱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썸 타보고 저런 사람도 썸 타보고 이런 사람도 연애해보고 저런 사람도 연애해보고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시죠? 옆에 자녀가 있네요. 그렇죠? 원래 다 첫사랑과 결혼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그렇게 진로는 썸 타듯 하는 겁니다. 요 진로도 찔러보고 저 진로도 좀 이렇게 좀 사귀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진로를 찾아가야 진짜 제대로 된 진로를 하지. 진짜 한 명만 딱 만나고 결혼하면 그 결혼이 왜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 결혼과 진로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는 정말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 해봐야 돼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연찮게 천직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하는 사람인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것도 연구 결과인데 자기의 일을 만족하면서 하는 사람이 10%가 안 된대요. 다 먹고 살려고 한대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눈 뜨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일이 하루에 8시간이에요. 하루에 3분의 1 이상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이게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는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로 활동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아이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